안녕하세요. 서양음악사 2주차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제 낭만시대 음악을 들어와서, 낭만주의 음악을 들어와서 제대로 수업을 못하고 학기 끝이 났는데요. 이걸 설명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해도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새로운 19세기 이제 낭만 시대의 시대적 배경,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작곡가의 작품들은 다른 어느 시대 음악보다 연주회장 그리고 오페라 극장, 영화나 방송에서 여러 형태로 우리와 친숙하고, 그리고 많은 작곡가들 또한 이 시기에 음악이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했는지를 증명해주는 작품들이 많이 탄생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곡가들의 다양한 음악이 공존한 이 19세기 음악을 일반화하는 것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제 이 시기 음악을 이렇게 낭만주의 음악이라고 일컫는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작곡가들이 거의 한 세기 동안 작곡한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단지 낭만주의 음악이라고 이렇게 일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의문점이 많이 생겼는데, 그 19세기에 이렇게 급변하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시기 음악이 문학이나 미술 등의 다른 예술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낭만주의 외에 다양한 사조들의 영향을 받은 복합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각 나라 음악이 갖는 고유한 특색도 간과를 할 수가 없는 시대인데요. 이 19세기 작곡가들은 고전주의 이전에 이제 고전주의 음악 형식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낭만주의와 관련된 강렬한 감정의 표현도 이미 하이든이나 베토벤의 작품에서 시도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전주의 음악과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낭만주의 음악은 음색이나 다이나믹, 음력이 이렇게 다 확장이 되었고, 이 확장이 된 이유도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왜 확장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화성어법은 색채가 풍부한 화음과 불안정한 화음의 사용으로 이렇게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졌고, 고전주의 형식에서 강조되었던 균형이 약화되었고, 해결이 지연된 채로 이렇게 긴장을 끝까지 몰고 가는 좀 극적인 형식의 원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생물은 내부의 각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리하여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유기체론이라는 것이 대두되어서 이게 이제 예술에도 적용이 되었고, 19세기 초반 독일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유기체론적 사고가 제기되면서 예술가들도 이에 힘입어 작품이라는 소우주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 완전한 통일체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사물 안에서 통일성을 찾고자 하는 이 이론은 각기 분리된 부분이나 소품을 통일성 있게 묶어서 커다란 하나의 작품으로 구현하는 19세기 음악이 이게 구조적인 부분에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걸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유기체와 통일성. 그리고 이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한번 조금 이 부분도 알아봐야 되는데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사회적인 평등을 향한 열망으로 농민과 노동자가 시민계급으로 격상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이 파벌들의 대치와 공포정치로 프랑스는 이 이상주의 사회로 만들려는 희망이 이렇게 무산되었는데요. 혁명 이듬해인 1790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았는데 나폴레옹은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했고 1814년 러시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대국, 프러시아에 패했을 때 이 프랑스 국민들이 가진 공허감과 상실감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이후의 시대에도 유럽은 편안한 시대를 보내지 못했고 이게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거대한 사회적 변화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군주제로 이렇게 되돌아가고 있었고 불가피하게 혁명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3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혁명은 1848년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서 많은 유럽인들은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고 낭만주의는 바로 이 저항과 슬픔, 사회의 위기적 상황 그리고 개개인이 받은 충격의 산물이 그 시대의 혁명 정신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이 혁명이 가져온 절망감과 상실감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혁명의 실패를 보상받고 싶어 했고 나폴레옹이 이루지 못했던 제국의 유토피아를 꿈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낭만주의자들은 좀 급진적이고 자유로우면서도 때로는 좀 보수적인 성격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한테 침략당했던 이탈리아, 독일어권 국가들은 여전히 소수 국가들로 나눠져 있었지만 각국 국민에게는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고 1870년대 프로이센이라고 이제 현재 독일 동북부와 러시아 서부의 일부인데요.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분할되고 지배되었던 폴란드, 헝가리, 보헤미아 등의 이렇게 동유럽에서 민족적 합병을 통한 독립을 원했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에서도 강한 민족의식이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게 시벨리우스의 나의 조국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곡들이 민족주의 음악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민족의식이 강하게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사회와 이제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면 유럽의 정치적 상황과 산업화로 인해서 경제적 질서가 변화함에 따라서 음악가들의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귀족들은 부를 상실했고 그리고 크고 작은 공국들이 해체됨에 따라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음악가를 후원하는
거의 궁정에서 다 후원을 했는데 이제 그 궁정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까지 음악가들은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귀족이나 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궁정음악가가 되는 게 이제 그 음악인으로서 가장 그 시대에는 영예롭고 좋은 직업이었는데 19세기의 이제 음악가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후원 받을 곳이 없어서 스스로 짊어지기는 했지만 대신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화로 부를 축적한 중산층들이 그 자기들의 힘과 특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새롭게 연주회나 연주단체 후원 제도를 이렇게 다시 새롭게 만들었고, 가까운 뭐 친척이나 귀족들과 함께 좀 유명한 음악가들을 집에 초청해서 샬롬 음악회를 열기도 했고,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뭐 법률가, 의사, 교육자 등의 중산 부유층들은 음악을 통해서 자신들이 귀족 계급과 동등한 교양인으로 이렇게 행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예로서 호프만이라는 법률가이자 소설가면서 동시에 음악 비평과 작곡을 한 호프만은 음악의 낭만주의를 처음으로 환기시켰는데요. 이 외에 슈만 역시 법학을 공부했고 또 음악 비평과 작곡을 배웠고, 베를리오즈도 이렇게 다 들어본 유명한 작곡가들이죠. 의학을 공부했지만 작곡과 지휘 비평을 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세 명의 작곡가들은 방금 언급한 이렇게 모두 전문직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길을 걷게 된 대표적인 작곡가들입니다. 그 산업화로 인해서 인구가 도시에 몰려들게 되었고, 이렇게 발달된 도시들에는 뭐 오페라 극장이나 연주회장, 음악 교육기관, 뭐 합창단 등이 많이 설립이 되었고, 19세기 중반에는 여러 도시에서 공공연주회도 성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악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렇게 넓은 부류의 음악 소비자가 확보되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에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들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은 여가 시간에 뭐 합창단이나 뭐 실내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뭐 아마추어들을 위한 가벼운 음악들이 작곡되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출판되면서 음악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반악기와 간악기가 그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악기가 이제 정교해졌고, 튜바, 색소폰, 첼레스타 등 새로운 악기도 탄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가 성행해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여전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오락으로 오페라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오페라는 뭐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 계층이나 그냥 일반 대중들에게 모두 인기가 있는 장르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19세기에는 예술적 깊이가 탁월하지만 대중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채로 전문가들의 살롱에서 연주가 되었던 음악, 공공음악회용 오페라, 오케스트라 음악, 아마추어를 위한 가볍고 대중적인 음악이 공존을 했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절대 왕정이 이제 복구되는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시민들은 가정에 안주하여 가족과 친척들을 초청해서
작은 살롱 음악회도 열었습니다. 또한 예술에 일가견이 있는 부르주아들은 예술가를 중심으로 모인 살롱 음악회도 열고 19세기 살롱 음악회 중 대표적인 것이 슈베르트를 중심으로 하는 슈베르티아덴이라는 이렇게 살롱 음악회가 있고, 이렇게 소시민들의 여흥을 위한 가정음악은 종종 비더마이어라는 용어와 함께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용어는 속물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비더마이어는 소시민적인 고루하고 속물적인 교육열, 저급한 감상주의를 꼬집는 의미인데요. 음악적 비더마이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생겨난 것이고 음악이 다수의 취향에 부합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서라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 음악적 비더마이어는 중산층의 가정음악회를 선두로 음악기관인 합창단체, 오라토리오 협회, 음악축제 등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기능상 음악의 독창성이나 천재성보다는 오락성이나 실용성에 치우쳤고, 비더마이어 음악이 다소 부정적 의미로 음악사에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당대 음악의 교육이나 보급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그 사회적 배경이랑 그 시대의 정치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왜 이런 음악이 탄생했는지, 이 낭만주의 음악의 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왜 이런 음악이 탄생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19세기에 정치적 배경을 지나가고 미학적 경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19세기에는 영향력 있는 중산층의 증가에 따라서 19세기 동안 다양한 미학적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가장 먼저 일어난 운동은 18세기 말에 이미 시작한 낭만주의 운동이고, 이건 19세기 중반까지 꾸준히 유지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다른 감수성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예로 사실주의, 자연주의, 역사주의, 민족주의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다른 여러 운동들과 결합해서 이 세기 전체를 통해 산발적으로 일어났고, 특히 세기 말 작품에서 현저하게 민족 음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술계에서 낭만적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독일의 대학 도시 예나의 문학평론가 프리드리히 폰 슐레겔에 의해서인데요. 이 폰 슐레겔은 1798년에 아테네움이라는 문학 잡지를 발간하면서 그 첫 번째 호에 만인을 위한 진보적 성격의 시를 낭만적인 시라고 칭하면서 과거 형식의 얽매인 시를 특수 계급을 위한 시라 해서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슐레겔은 원래 궁정풍의 사랑이나 환상적인 중세 이야기를 뜻했던 프랑스어 로망스로부터
낭만적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잡지에서 말을 했고, 그 이유는 이 로망스라는 단어가 라틴어가 아닌 민중이 사용하던 프랑스어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시작된 낭만주의 운동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계급보다 개인의 고유함, 고귀함을 더 중요하게 여긴 계몽주의 사상으로부터 예나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독일 낭만주의 운동은 프랑스를 거쳐서 전 유럽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을 중요시한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가장 주관적인 경험인 감정의 세계를 다루었는데요. 폭풍 치는 하늘은 회색 빛이라든지, 아니면 번갯불은 밝고 천둥 소리는 크고 비 오는 날은 춥고, 이런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은 누구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지만, 이러한 날씨에 대해서 활기차다거나 무섭다거나 우울하다거나 하는 감정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감정의 세계를 다루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낭만주의자들은 고전시대의 계몽주의가 가장 중요시했던, 고전시대의 계몽주의는 객관적인 논리나 이성만으로는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 심성의 단면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논리만큼 직관의 그리고 이성만큼 감정의 비중을 두어야 비로소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야가 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고전시대에는 객관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걸 중요시했었는데요. 이제 낭만주의자들은 이걸 이제 그렇게 반대로 생각한다고,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 심성의 단면밖에 이 고전시대에 추구했던 그런 부분들은 단면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논리만큼 직관에 그리고 이성만큼 감정에 비중을 두어야 이제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시야가 열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전주의에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으면, 낭만주의에서는 보편적인 원칙과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함과 숭고함을 추구를 했습니다. 이 무한함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쫓는 것으로 예술가의 끝없는 동경과 갈망이었는데요. 산업화로 정신적 풍요로움을 이뤄가는 도시인들은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꿈꾸었고, 그리고 낭만주의 예술은 이러한 도피를 실현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낭만주의의 예술의 소재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설적이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비현실적인 유토피아적인 자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시대 음악과 많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